주로 공부할 내용이 연료의 연소, 연료가 연소하면서 어떤 에너지를 발생하고 또 어떤 화학성이 반응하는 이런 게 중요한 테마인데, 이런 그 연소를 이야기할 때 앞으로 어떤 이론 공기량, 이론 산소량, 이론 질소량 뭐 이런 이제 이론들을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그런 이론의 그 가장 출발선상에 세계 가장 중요한 이 화학 인그리디언트, 그 연소를 일으키는 핵심 물질 세 개가 탄소, 수소, 황,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모든 연료는 이 세 가지 물질들의 어떤 조성 차이로 열을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어떤 키 핵심은 다 모든 게 이제 발열 반응이죠. 탄소가 산소를 만나서 이산화탄소로 생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숯 같은 게 타서 97,200kcal 킬로몰의 열을 만들고, 근데 반대로 탄소가 어떤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은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죠. 즉, 이 말은 이 두 가지 반응의 차이 빼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O2가 CO2 빼기 CO니까 돌려 쓰면은 CO 플러스 2분의 1 O2 CO는 열 에너지가 67,600. 자, 이 반응식 1, 2, 1에서 2를 빼서 3식이 나오는데, 그 3식, 그 세 가지씩의 관계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어떤 탄소가 완벽하게 풀 컨버션에서 제대로 100% 연소가 되면은 에너지 효율도 베스트가 되고 97,200kcal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뭔가 불완전 연소하게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은 29,400밖에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일산화탄소 한 번 더 산소를 연소시켜서 CO2를 만들어주는데 67,600kcal가 된다. 즉,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은 에너지 손실이 67,600kcal만큼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탄소가 100% 완벽하게 CO2가 되면은 에너지 효율 중에서 베스트 이상적으로 딱 이루어지면서 뭔가 1%, 2%가 일산화탄소가 됐다. 우리 보일러 같은 거 사용하면은 98%, 99% 연소된다고 그랬죠. 나머지 1, 2% 안 되는 일산화탄소인데, 그 놈을 다시 이제 워낙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런 모든 게 100%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에너지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손실된다고 말합니다. 자, 탄소의 연소는 어떤 고체 탄소가 되든 또는 어떤 수소하고 붙어 있는 기체 연료가 되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근본적인 반응은 보통 산소하고 반응해서 CO2가 되거나 CO가 되거나.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뭔가 탈 때 당연히 그 연료 안에 중류면 중류 그 안에 어느 정도 수분이 0.1%, 1% 어떤 물 수분이 들어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수분이 또 산소하고 만나서 물을 만들고 뭐가 연소되면은 수증기 같은 게 발생하게 되죠. 자, 단순히 수소가 산소하고 만나서 H2O 가스가 되는 데는 57,600kcal를 만들지만, 이것이 다시 물로 수증기로 연결이 되거나 또는 물이
물이 기체가 되는 상황을 뭐라 그럽니까? 기관화가지고 베이퍼라이즈 되는 여기 이제 어떤 또 별도의 에너지가 수반이 된다는 거죠. 그 차이가 68,400에 57,600을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1800kcal 정도의 차이가 응축열로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자, 세 번째, 연료에는 불순물 형태도 항상 황이 들어 있습니다. 황은 에너지 효율은 뭐 탄소처럼 이제 굉장히 뛰어나죠. 탄소와 만나는 8만 킬로칼로리 per kmol의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오염물질, 사람의 개로 내소수가 되다 보니까 그걸 걸러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는 굉장히 에너지가 있는 연소 반응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뭐 반응들이 만약에 조합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을 조합해서 물 분자, 가스 상태의 물 분자를 탄소 연료와 만나서 반응해서 일산화탄소와 H2를 수소를 만드는 이런 반응을 생각하면은, 지금 위 식에서 어떤 식으로 조합하면 됩니까? 자, 수소가 카본이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고, 물이 수소가 되는 거. 조합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번씩 4번씩 조합해보면 이런 게 가능하겠고요. C 플러스 2분의 1 O가 CO 29,400, 그 다음에 4번씩 H2 플러스 2분의 1 O가 H2 5700 이걸 빼주면 C 플러스 H2는 CO 플러스 H2. 이렇게 될 때는 25,400에 57,600 하니까 자,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이런 반응은 뭐라고 하죠? 허별 반응.
엑소가 뭡니까? 엑소가 응? 엑소는 밖으로 나가니까 발열이고 안으로 들어오면 엔도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영어로 이렇게 표현한다. 잠깐 엑소된 위생이 마비가 됩니다. 우리가 그 깊은 연소 이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 어떤 무렵에도 공기 조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공기의 가장 핵심 성분은 4배 선원 N2O2, argon, 카본 다이옥사이드 네 가지거든요. 보통 이런 그 공기 조성간을 이야기할 때는 물 속에 공기 속에 우리가 그 수분의 양을 상당히 무시할 수가 없는데 수분이 겨울에는 뭐 거의 0에 가까울 수준도 있지만 여름에는 이제 굉장히 습기가 높을 때는 4%, 5% 이론적으로 그 온도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을 다 채워서 상대 습도가 100%씩 가고 그런 때가 공기 중에 물기가 실제 4%뭐 이런 수준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의 함량은 항상 가변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기 조성을 이야기할 때는 드라이어를 기준합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이 없다는 건데 실제 물이 없는 상태의 공기를 보면은 N2는 그러니까 산소는 보통 20.9%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통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질소는 78.1 산소는 20.9 이거 두 개 더 하면은 99죠, 그죠?
나머지가 0.9%의 R강,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자, 이건 일단 퍼센트고, 이런 기준은 공기 1리터가 있으면 N2가 0.78088리터니까 이 퍼센트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피. 자, 매스 기준으로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매스 기준을 따지기 위해서 공기의 풍자량 이 기준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전에서 알고는 분자량이 몇 쓰지? 알고는 철순 분자량 몇 쓰지? 알고는 43, 한 39.9 하는 거지. 40. 자, 렌즈 18번타를 28을 곱해주면은 21.8694. 이렇게 2094구에 31을 곱하면 6.70. 0.37. 이산화탄소는 거의 대세에 영향이 없으니까 뺐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공개 분자량은 28.94 그램 프로몰. 그래서 21.8624분의 28.94 하면 75.5. 마찬가지로 28.94분의 6.704 하면은 23.2. 알고는 2.28. 이산화탄소는 0.045. 자, 똑같은 물질이지만 부피 중심으로 보느냐 무게 중심으로 보느냐, 앞으로 이 두 가지 수가 20.949와 23.2 동시에 무제하게 사용하고 시험에서도 물어볼 부분이니까 이 숫자는 좀 잘 알아야 되겠다. 주로 어떤 연소 가스량이 얼마인지
분모에다가 산소를 나눠주면은 필요한 공기량이 계산이 되니까 부피로 물었을 때는 저기 20.9사고 20.9 무게를 물을 때는 23.6.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도 조금 우리가 쓰긴 했지만 카본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될 때 카본 12kg에 대해서 산소가 32kg, CO2가 44kg 나오는 거죠. 질량 단위로 있고, 부피 단위로는 산소가 22.4 세제곱미터 사용할 때 CO2도 22.4 세제곱미터 STP 기준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1kg의 산소 습산을 연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산소량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 자, 이 무게 중심으로 탄소 12kg을 산소 32에 나눠줘서 2.667kg이 되고, 부피 기준으로는 12kg을 22.4 세제곱미터로 나눠줘서 1.867 세제곱미터. 그죠? 똑같은 산소인데, 1kg에 12kg을 없애는데 이 양이 들었으니까 산소 32kg이 들거나 또는 산소 22.4 세제곱미터 들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산소량, 이 카본을 태워버리는 데 필요한 산소량을 무게 중심으로 설명하면 2.667kg, 부피 중심으로 설명하면 1.867 세제곱미터의 산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 단계에 가서 S 세제곱미터는 그냥 세제곱미터 밑에 1000배인데 이 S는 이 단위가 SPT 영도시 1기압이잖아요. 우리 22.4 세제곱미터 있죠. 22.4 세제곱미터 보니까 영도시 1기압.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기 부피 이야기할 때 세제곱미터를 표현하는데 그건 이제 어떤 온도는 알 수 없는 거고 영도시 1기압은 스탠다드의 S를 스탠다드 컨디션의 Q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론 공기량, 이론 공기량, 연소를 하는데 산소가 이만큼 들었으면은 그 이론적인 공기에 필요한 공기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남겨둘라니까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걸 좀 남겨두고. 연소를 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무게로 보느냐, 부피로 보느냐 두 가지 기준이 있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산소의 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 1kg의 탄소를 다 태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의 양은 얼마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량도 어떻게 볼 수 있겠죠. 자, 2.667kg의 양에다가 질량으로 가는 경우에는 질량에 대한 퍼센트가 0.23이 부피로 가는 것은 부피에 대한 프랙션, 발륨 프랙션, 매스 프랙션. 그래서 공기의 무게는 11.49kg, 부피는 8.89 세제곱미터.
이런 걸 하나 확장해서 다시 이론 질소량을 따져주면은 11.49kg에서 근데 질소의 질량 분율은 정확하게 0.75였죠. 근데 이게 왜 0.768을 사용합니까? 여기서 질소는 어차피 반응에 갔냐는 것은 산소 아니면 질소다.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떤 책에는 보면은 정확히 0.75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알곤이나 이산화탄소는 별 대세에 상관이 없으니까 산소가 아닌 모든 것을 그냥 질소. 산소가 아닌 모든 것은 그냥 질소로 해서 이렇게 이론적인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수업 출발할 때 이 탄소, 수소, 황 세 가지의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탄소는 일산화탄소로 연소되는 불완전 연소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물의 경우는 응축, 그러니까 단순히 가스로 넘어가는 쉽게 에너지를 발생하지만 다시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응축 열을 또 이제 발생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연소가 일어날 때 항상 어떤 칼로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것을 calorific value라고도 하고 또는 좀 쉬운 말로 heating value, 그 가열에 따른 발생하는 값. 자, 그래서 물의 경우는 조금 전에도 봤지만 이렇게 두 가지 반응, 단순히 가스가 되는
로우 히팅 밸브, 저발열량과 또 물이 액화되는 부분까지 감안한 고발열량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68,400에서 57,600을 빼면은 얼마가 됩니까? 한 800kcal가 되고, 1800. 그렇죠. 1800kcal 공복이 되고, 이것을 물을 기준으로 볼게요. 물은 굉장히 18kg이니까 물 1kg에 대해서는 1800을 18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대략 아마 한 600 정도가 나올 겁니다. 계산이 됐나? 잠깐. 자, 1800을 물 1kmol, 18kmol에 대해서 물 1kg을 만드는데 우리가 응축력 600kcal. 이 말은 실제 물 1kg 응축하는데 약 600kcal 열이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런 그 고발열량과 저발열량의 차이로 응축열 자체를 또는 정발열 서로 똑같은 크기로 매그니튜드 방향의 쪽으로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 단계 더 응용을 해서 20일날 퀴즈는 뭐 통계 키 테스트하고 이 부분 위주로 많이 보겠다고 했으니까 자, 오늘 좀 몇 가지 또 문제도 나갈 테니까 잘 보도록 합니다.
아. 자, 우리 지난번에 숙제가 5번 됐나? 이제 6번. 자, 거의, 요즘 뭐 여러분 케이블 보면 뇌생남이라고 나와요. 뇌생남에 머리를 가볍게 풀어주는 가장 기초적인 자, 이거 정명하는 겁니다. 이게 고발열량은 자, 전제 조건 여기 있었죠. 고발열량은 왜 8100C 더하기 34200 곱하기 H-8분의 5 더하기 2500S고 저발열량은 왜 또 28800이고 600W가 왜 빠지는지 이 문제는 정말 순수하게 뇌생남 때문에 일요일 자정 되기 전까지 제출하고 자, 이건 증명하는 문제죠. 증명. 뜬금없이 이렇게 예쁜 숫자들이 왜 나왔는지 다 배운 내용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주기는 그렇고, 수요일 수업하기 전까지 제출합니다. 워낙 간단한 문제니까. W는 뭘까? 뭐, 너무 쉬웠어. 벌써 다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화요일 자정 11시 59분까지 숙제 이렇게. 뭐, 푸는 건 별로 없겠지만, 일단 뭐, 이 숫자가 왜 나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클라이맥스는 아마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요일 수업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내일 11시 50분. 워낙 간단하니까 빨리 하죠. 내 수요일날 빨리 설명해야 여러분들 시험 준비해도 될 테니까. 모르면 포기하고. 자, 누가 뇌생남인가 확인하는 거예요.